안녕하세요. 오늘도 세상 소식과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한줌 새한줌입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우리 시니어분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병원 침실에 누워있던 72세 김순자 어르신은 드디어 퇴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담당 의사는 이제 집에서 충분히 쉬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지만 순자 어르신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24시간 돌봐주고 아픈 곳이 있으면 언제든 의사를 부를 수 있었는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 누가 도와줄까요? 아들은 회사에 다니느라 바쁘고 며느리는 손주들 돌보기도 벅찹니다. 혼자 집에 있으면서 약은 제때 챙겨 먹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불안감은 순자 어르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의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퇴원 후 겪는 공통된 고민입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 마치 모든 보호막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래도 안심이었는데 집에 오니까 더 무서워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어르신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분들의 경우 이런 외로움과 불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 역시 마찬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회사에 있으면서도 부모님이 혹시 넘어지시지는 않을까, 약을 빼먹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일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누군가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돌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퇴원 후에 이런 돌봄 공백은 단순히 개인과 가족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습니다.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병원 치료는 점점 좋아지고 있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온 후에 돌봄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병원 안에서의 치료뿐만 아니라 퇴원 후의 연속적인 돌봄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순자 어르신의 아들 김철수 씨의 하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습니다. 오후에는 어머니의 요양등급 신청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문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동주민센터에 가서 돌봄 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느라 정작 회사 일은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 시니어 돌봄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의료 서비스는 병원에서, 요양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에서, 생활돌봄 서비스는 지자체에서 각각 따로따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퍼즐을 여러 곳에서 조각조각 받아서 가족들이 직접 맞춰야 하는 상황입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치료는 끝났으니 집에서 쉬세요라고 말하고, 요양원에서는 등급을 받아야 입소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동주민센터에서는 서류를 다시 준비해서 오세요라고 말합니다. 각각의 기관들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서로 연결되지 않으니 이용하는 가족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갑자기 어르신이 쓰러지셨을 때 119에 신고해서 병원에 가는 것까지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만 퇴원 후 후속 돌봄은 다시 가족들이 알아서 찾아다녀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의료적 치료만 담당하고 일상생활 돌봄은 별도로 알아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분절된 서비스 체계 때문에 많은 시니어분들이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은 여러 기관을 오가며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밟느라 정작 중요한 돌봄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료진,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도 각각 따로 일하다 보니 어르신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효율적인 돌봄을 제공하기 힘든 구조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드디어 새로운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제도는 지금까지 따로따로 제공되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하나로 연결하여 시니어분들과 가족들이 겪던 불편함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서비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통합 케어 매니저입니다. 한 명의 전문가가 시니어 한 분의 의료, 요양, 돌봄 니즈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개인 비서처럼 어르신과 가족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찾아서 연결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도는 예방적 돌봄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생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시니어분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국의 읍면동마다 통합돌봄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24시간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응급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합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앞서 만났던 순자 어르신의 일상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퇴원 당일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에 통합 케어 매니저가 어르신을 만나 집에서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미리 준비해둡니다. 혼자서 이것저것 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이미 방문 간호사가 기다리고 있어 건강 상태를 체크해줍니다. 식사 준비가 어려우신 분에게는 밑반찬 서비스가 제공되고 약 관리가 힘드신 분에게는 요양보호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복약을 도와드립니다. 모든 서비스가 케어 매니저를 통해 조율되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빠지는 것 없이 딱 필요한 만큼만 제공됩니다.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입니다. 매주 한 번씩 화상회의를 통해 어르신의 상태를 공유하고 서비스 계획을 조정합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가 나빠지면 의사가 즉시 알 수 있고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기면 요양보호사가 바로 보고합니다. 이런 팀워크를 통해 어르신 한 분 한 분에게 맞춤형 돌봄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가 크게 달라집니다. 어르신 집에 설치된 응급벨을 누르면 케어 매니저에게 즉시 연결되고 상황에 따라 119 신고, 가족 연락, 응급의료진 파견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병원에 데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원 후 후속 돌봄까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기 때문에 가족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디지털 기술도 적극 활용됩니다. 어르신이 착용하는 건강 모니터링 기기를 통해 혈압, 혈당, 활동량 등을 실시간으로 체크하고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담당 의료진에게 알림이 갑니다. 어르신은 굳이 병원에 자주 가지 않아도 집에서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변화가 가능할까요? 이미 부천시에서 진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그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부천시 원미구에 거주하는 78세 박영희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 겨울 영희 어르신은 낙상으로 인해 고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집에서 혼자 지내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요양원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이르고 그렇다고 자녀들이 돌봄을 전담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바로 이때 부천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담당 케어 매니저 김소영 씨는 영희 어르신의 집을 방문하여 종합적인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의료적으로는 물리치료가 필요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식사 준비와 청소가 어려우며 정서적으로는 우울감을 호소하고 계셨습니다. 이에 맞춤형 돌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 3회 방문 물리치료사가 재활운동을 도와드리고 주 2회 요양보호사가 청소와 식사 준비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동네 경로당과 연결하여 또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서비스가 서로 연계되어 제공되었다는 점입니다. 6개월 후 영희 어르신은 놀라운 변화를 보였습니다. 걷는 것이 많이 좋아졌고 혼자서도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웃음이 늘어났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었는데 이제는 내일이 기다려져요. 선생님들이 오시니까 하루하루가 즐거워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희 어르신의 아들 박민수 씨도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 걱정 때문에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는데 이제는 안심이 됩니다.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돌봐주시니까 오히려 제가 혼자 돌볼 때보다 어머니 상태가 더 좋아졌어요. 부천 시범 사업에 참여한 시니어분들의 만족도는 95%에 달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간 연계성과 응급 상황 대응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통합돌봄 제도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약 12만 명이 가족 돌봄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이고
사회적으로는 인력 손실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45세 이미경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미경 씨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으로 돌봄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24시간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미경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사회적 관계는 단절되고 스트레스는 쌓여만 갔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통합 돌봄 제도가 도입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주간보호센터에서 시어머니를 돌봐주는 동안 미경 씨는 파트타임으로라도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밤에는 방문 간병 서비스를 이용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돌봄의 책임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한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게 제 탓인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전문가들이 함께 돌봐주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저보다 전문가들을 더 신뢰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변화는 가정의 분위기도 바꿔놓았습니다. 예전에는 돌봄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가족 간에 자주 다투었지만 이제는 함께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통합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가족 갈등은 평균 40% 감소했고 돌봄자의 우울감은 50%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가족 돌봄자의 35%가 일자리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통합 돌봄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니어분들이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아프면 병원에 가고 많이 아프면 요양원에 가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아프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85세 최순덕 어르신의 변화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계시던 순덕 어르신은 약물 관리가 어려워 응급실을 자주 이용하셨습니다. 하지만 통합 돌봄 서비스를 받으면서 정기적인 건강관리와 복약 지도를 받게 되었고 1년 동안 응급실 이용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순덕 어르신의 일상이 활기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할 일도 많고 만날 사람도 있어서 바빠요.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까지 회복된 것입니다. 통합 돌봄 서비스는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까지 고려합니다. 단순히 아픈 곳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의미 있는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취미활동, 자원봉사, 평생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동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비용 효과적이기도 합니다. 예방적 돌봄을 통해 중증화를 막고 지역사회 돌봄을 통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임으로써 전체적인 의료비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적으로는 의료비 부담이 줄어드는 일석이조의 효과입니다. 여러분의 노후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나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웃으며 지내고 싶다고 답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노후에 대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할까? 가족에게 짐이 되지는 않을까? 혼자 남겨지면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들 말입니다. 의료 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바로 이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제도가 있다면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도 익숙한 우리 동네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파도 전문가들이 즉시 달려와 도와줄 것이고 가족들도 과도한 부담을 갖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의 시니어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40대, 50대인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늙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통합 돌봄 제도입니다. 물론 이 제도가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 제도에 관심을 갖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시니어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장의 경험을 반영하며 더 나은 돌봄 사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우리나라 시니어 돌봄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변화의 바람이 전국 모든 지역으로
모든 어르신들께로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도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주변의 시니어분들에게 이런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한 줌 새 한 줌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